기존에는 안과 의사들도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수술을 시켰지만, 근데 그런 확신과 설명이 이 논문에 의하면은 완전 틀린 설명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글쎄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과의 최원석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수술 받으실 때 이렇게 수술 받으시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 것이며 이런 기본적인 설명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기존의 의사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점이 뒤집어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돼서 그 논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2025년도 6월 달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발표된 지 지금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어서 논문을 이렇게 좀 리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과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환자분들이 수술 받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수술 잘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결과가 잘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과연 내 눈이 그러면 그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정작 수술은 잘 돼서 수술 직후에 잘 보인다고 하더라도 6개월 뒤에 다시 안 보여진다거나 1년 뒤에 다시 안 보여진다고 하면 이 수술을 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의사들이 설명을 할 때는 나이 들면서 도수가 변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눈 안에 있는 생체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서 변하면서 도수가 변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백내장이라는 거는 그 눈 안에 있는 생체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생긴 거고,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그 생체 수정체를 제거를 완전히 해버리고 변하지 않는 인공수정체를 넣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로 바꾸고 나서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의 시력은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 정도 설명을 들으시니까 환자분들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수백, 수천만 원의 어떤 경우는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비싼 렌즈로 수술을 해서 잘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수술을 하시는 거거든요. 보통 대부분 의사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믿고 있을 거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왔었고 환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약간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발표가 돼서 이거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실린 이 학회지는 JCRS라 그래서 미국 백내장 수술학회, 유럽 백내장 수술학회, 세계 가장 큰 양대 백내장 수술학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합동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 학술지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고 저명한 학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을 보시면 백내장 수술 후에 눈의 도수 변화가 추후에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의사들이 당연하게 그냥 믿어왔었던 데서 의문점이 시작이 됐던 거죠. 과거에 여러 논문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뭐 3개월이나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의 짧은 기간만을 분석을 했던 논문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봤던 논문들이 2년, 3년이 됐기는 했지만 20, 30 케이스 정도로 샘플 사이즈가 작았어서 더 길게 봤을 때 나중에 몇 년 뒤에는 변화가 없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으고 320 케이스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했었던 환자들에서 수술 후에 난시 도수는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근시 도수나 원시 도수 같은 거는 또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술 전에 어떤 눈의 조건이 만약에 도수가 변한다고 한다면 영향을 많이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던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모았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고, 2010년도부터 17년 사이에 알콘에서 나온 토링 렌즈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받았었던 320 케이스 정도를 비교 분석을 했었고, 여기서 제외 기준은 다른 수술 합병증이 생겼다거나 5년 사이에 다른 수술을 받으셨거나 시력이 좀 잘 안 나왔던 사람들, 어쨌든 눈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 환자들은 다 제외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거는 결국 전체적인 눈의 굴절 변화를 우선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로는 난시 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난시 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 분석을 했고, 비교적 유지가 됐다라는 그 안정성의 기준은 굴절 도수가 0.5디옵터 이내로 유지가 되고 난시 도수가 1디옵터 이내로 유지가 된 거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수술 직후 한 달 차에 굴절 눈 도수와 수술
수술 5년 차의 눈 도수를 비교해서 분석을 했던 거고, 전체적인 눈 도수인 스페리칼 이퀴발런트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0.13 디옵터 정도로 유지가 된, 그러니까 합 디옵터로 치면 한 0.25 디옵터 이내로 유지가 된 사람들은 33%밖에 되지는 않고요. 3명 중에 1명밖에 0.25 디옵터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0.5 디옵터로 이제 잡았을 때는 33%와 19%, 23%를 더해서 75%인 거죠. 시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0.75 디옵터 이상 벌어지는 환자들은 4명 중에 1명은 5년 뒤에는 유지가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2디옵터까지 벌어지는 경우는 없으나 0.5에서 1디옵터 이내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10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전체적인 눈의 도수를 정리를 하자면, 눈의 도수가 수술하고 한 달 차에 눈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뭐 안경도 맞추실 거면 그때 맞추세요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보통은 수술하고 한 달 차쯤 되면은 눈의 도수가 변하지 않을 거고, 그 이후로는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안경을 맞추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 한 달 이후에 측정을 한 도수와 5년 이후에 측정한 도수가 사실 안과 의사들이 그동안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동일해야 될 텐데, 4명 중에 3명은 동일하지만 4명 중에 1명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난시 교정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은 파란색 그래프는 수술 직후 한 달 차의 굴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황색은 5년 차의 난시 잔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직후에 보시면 0.25 디옵터 이내로 맞춰졌던 케이스가 43%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5년 뒤가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21%만이 0.25 디옵터 이내로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0.5 디옵터 이내에는 수술 직후에 66%, 3명 중에 2명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0.75 디옵터 이내로 77% 정도가 유지가 됐었는데, 수술 한 달 차예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나고 봤더니 한 20% 정도가 감소가 됐었고, 그래서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가 5년이 지나면서 유지되는 정도가 20-30% 정도는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굴절 이상 값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 난시 값까지 1디옵터 이내로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5년 뒤에까지 유지가 되는 사람은 64%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64%라고 하면 5명 중에 2명은 수술하고 나서 5년 뒤에는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굴절 전체 도수가 유지가 되는지 75% 정도가 유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난시 값이 유지가 됐었던 사람들은 83% 정도. 이 두 가지를 둘 다 충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64% 정도였던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온 거는, 첫 번째는 각막난시 수치가 우선 높은 사람들에서는 수술 후에 도수 변화가 다시 생겨서 그 도수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구의 사이즈가 평균보다 좀 작은 사람들에서도 유지가 좀 더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짓비늘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도수가 변하는 확률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비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수정체를 잡아주는 조직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직이 더 약해지면 인공수정체가 약간 뒤로 밀리면서 도수가 원시화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비교를 해봤죠. 뭐 수술 당시의 나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인종이나 뭐 수술 후에 하는 그런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망막 주사 치료를 했냐, 그리고 난시의 축이 뭐 0도였냐 4축이었냐 90도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봐 다 요인들을 비교 분석을 해봤지만, 이런 것들은 도수 변화에 있어서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이 왜 충격적이라는 거며, 이 연구 결과가 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냐 물어보신다면, 과거에는 사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그냥 눈 안에 있는 혼탁된 수정체 제거하고 대충 아무 인공수정체나 넣어서 적당히 도수만 맞춰주고 남는 도수 차이는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는 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기에서, 이제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나 도수까지 잘 맞춰서 시력의 퀄리티가 좋으냐 이런 걸 따지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술 이후에 굴절 이상의 오차가 안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상담받았던 그 결과를 환자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도수의 변화가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들었었던 그런 결과와는 전혀 딴판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초점 렌즈는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거기에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라이트 어저스터블 렌즈라 그래서 LAL 렌즈라고 하죠. UV를 쏴서 도수를 아주 세밀하게 맞춰주는 그런 렌즈도 출시가 된 것도 이런 요구도에서 결국 렌즈가 출시가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 눈당 800만 원 받는다 그러거든요. 양쪽 눈에 1600만 원. 일반 수술비에 거의 40배를 들여가면서 수술을 받는데 과연 이게 평생 유지가 될 것인지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수술 한 달 차의 결과가 잘 나오면 이게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확신을 준 다음에 수술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확신과 설명이 이 논문에 의하면은 완전 틀린 설명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5명 중에 2명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한다. 뭐 이거는 이제 비용적인 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환자분에게 얼마나 주관적으로 큰 비용이냐에 따라서 선택은 환자분 몫이긴 하겠지만 다초점 렌즈라든지 새로운 신개념의 렌즈를 사용을 할 때 기존에는 안과 의사들도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수술을 시켰지만 이 논문에 따르면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수술을 결정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기존의 안과 의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용과는 좀 다른 점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이런 뭐 연구 데이터라든지 논문이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 관련된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